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이제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제가 이제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터넷 언론들 거기 보면요.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 위주로 많이 글을 올리죠. 특히 부동산 뉴스는 잘못된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이 하나가 이번 12월 10일 변경된 부동산 제도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 중에서 신용대출이 이제 11월 30일부터 시행됐잖아요. 그 얘기를 약간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변경되는 게 묵시적 갱신입니다. 12월 10일 이후 계약하는 건부터 발생됩니다. 근데 언론에서 보게 되면요. 이게 1개월에서 2개월로 바뀌었잖아요. 이거를 뭐 어마어마하게 세입자 조심해야 된다 막 그렇게 올리는 기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글을 올리세요. 요즘은 옛날이 아니에요. 그냥 누가 더 빨리 올리느라고 밖에 없어요. 뭐 정말 비판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올려둘 수 있겠지만은 제대로 알고 올리셔야지 그게 진정한 기자 아닐까요? 자, 예전에는 계약갱신은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1개월이 남지 않으면은 자동 연장이 됩니다. 1개월 전까지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계약이 갱신되는 이유가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바뀐 겁니다. 이게 언제? 12월 10일 시행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계약한 부터 12월 10일 이후 계약하는 건부터는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입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만큼 부동산 지식이 없는데 부동산 기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겁니다. 그걸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는 거예요. 2018년 12월 7일날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근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29일 남았어요. 자, 보증금 몰려서 연장하자면 임차인 뭐라고 합니까? 요즘 다 알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됐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도 임차인도 똑같아요. 임차인 나가고 싶은데 29일 남았습니다. 29일 임차인 입장에서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요. 왜? 자동 연장 돼가지고 본인이 빼고 나가야 됩니다. 이럴 때 또 법이 있어요. 이럴 때 팁이 있습니다. 팁. 이럴 때 팁이 뭐냐? 계약서 작성을 안 했어요. 일단 나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주인한테 연장되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 안 했잖아요. 그러면 통보를 하면 됩니다. 3개월 전에 저 나갑니다. 그러면은 3개월 안에 무조건 임대인이 빼줘야 되는 게 우리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는 누가 내냐? 임대인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임차인은 너무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서 대충 안 쓰려고 그래요. 계약서 작성하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2년 계약으로 보고 중간에 나가려고 하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고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거는 임대인 입장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를 악용하는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다. 근데 이거 말고 오늘 얘기는 자동 연장은 한 달 전까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이게 두 달로 바뀐 겁니다. 자, 두 달로 왜 바뀌었을까요? 자, 근데 저는 업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세입자가 전화해서 하셨는데 더 살고 싶은데 임대인이 많은 금액을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사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묵시적 갱신이 갱신된 이유, 왜 두 달로 변경된 이유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거 안정을 가만히 있어요. 임대인이 가만히 있다가 연락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그냥 연장된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딱 30일인가 35일 남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얼마만 올려달라. 임차인 입장에서 땡 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다반사에 많이 벌어집니다. 생각보다. 이게 12월 10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는 두 달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왜? 세입자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서 생긴 법이 묵시적 갱신 2개월로 연장된 겁니다. 여기서 맹점이 또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6개월 이제 1개월 전까지였는데, 자,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2개월 전까지입니다. 2개월 전까지. 왜? 임차인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총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2년 더 연장되는데, 묵시적 갱신은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거죠. 청구권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한 부분에 한 달 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59일 전에 얘기했다. 착각해서. 임차인은 자동적으로 묵시적으로 연장돼서 2년 더 살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해서 2년 더 살아서 6년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임대인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하는 부분부터 이거 임대인이 확실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59일 전까지 59일에 얘기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거예요. 계약갱신으로 착용할 거야? 임대인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딱 4년 살고 또 다른 사입자를 받을 거 아니고 올리려고. 임차인은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끝입니다. 이건 임대인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 거꾸로 임차인 나가고 싶어요. 임차인도 2달 전까지 얘기해야 돼요. 옛날에 한 달 전이잖아요. 묵시적 임대인이 거꾸로 묵시적 갱신되었습니다. 뭐 어떡할 겁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집들이 좋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임대인이 먼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집이 상태가 좀 안 좋고 좀 자기가 이사 가려면 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 먼저 얘기하겠죠. 그거는 어느 상태가 되냐에 따라 갑과 을이 바뀝니다. 무조건 임대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 상태나 또 그 위치나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어떤 임대인은 계속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원룸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 초점을 잡으셔야지, 중점을 잡아야지 무조건 2달로 바뀌었다고 세입자한테 큰일 난다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오늘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이건 2020년 12월 12일 이후부터 계약분부터 이렇다는 거 확실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1월 30일 이후에 시행되는 게 이제 신용대출 부분입니다. 왜 이걸 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가 0.5%입니다. 근데, 뭐 미국에 있는 그 월가나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금 그 상태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말고 내후년 정도 된다고 치면, 기준금리가 우리가 1.25%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0.5에서 2.5배 이상이 올라갑니다. 2.5배 이상이요. 그러면 지금 은행 금리가 싸니까 지금 집들이 이렇게 많이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상태인데, 자,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는 금액들이 높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수요층들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연봉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이 세 가지 부분이 들어가죠. 규제지역. 거의 다 수도권 사지 않습니까? 서울권이나 수도권. 대부분 다 규제지역이니까요. 그럼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내려가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그를 계속 유지한다고 치면, 나중에 금리가 오른다고 치면, 일본처럼 집값 폭락하면서 장기 불황이 올 수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는 것도 있고,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다 살려고 하잖아요. 대출 끌어모아가지고. 그런 부분 좀 집값에 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 오게 되면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영끌모아, 뭐 티끌모아 사신다고 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계속 올라간다면 좋겠지만은 이 금리라는 게 만약 지금 본인이 내는 금액에 2배에서 3배라고 올라간다고 치고, 만약 금액이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아파트 가격이. 왜냐면 그만큼 자기가 감수하면 되니까. 근데 금액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우리가 이제 거기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잖아요. 주식이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그 이자를 내고 있잖아요. 똑같은 형태예요. 막 미치는 거죠. 아파트도, 부동산도 똑같다고 저는 계속 생각하거든요. 누가 나한테 폭락론자라고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제 안정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끌마 지금 아니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이라는 거는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내림이 올 때가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생각하시고, 대출을 받으셔서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저희 집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언론에서 나온다 뭐 티끌모아 이 부분에 너무 끌려가지 마시고 또 그런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11월 13일 이후 하도 언론에 떠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보십시오. 신용대출 마이너스 개설이 엄청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잘 생각하시고 집을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괜히 지방 갈 바에는 그냥 서울권 사세요. 요즘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차피 지방 규제지역 들어가잖아요. 그럴 바에 서울권 사세요. 조금 더 주더라.
주택이 있다고 하면은 취득세 중과가 되니까 그런 거 참 참고하시고요. 혹시 오늘 내용 좀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